자, 기출문제 91의 이론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부터 보세요. 자,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 가와 기말자본금 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죠. 자, 먼저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등식과 또 관련이 있는 등식은 제3법이라고 해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요. 자, 이 두 등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기초 자본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등식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은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라는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자산이 60만원, 기초부채가 20만원이니까 기초자본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초자본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말자본금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말자본금 먼저 산출을 해보면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20만원. 자,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재산법에 대입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이게 20만원이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20만원이다 보니까 기말자본금은 이제 60만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말자본금은 60만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기말자본금 나아가 6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2번이 정답에 가장 유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말 부채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기말 자본 알았고 기말 자산 알려줬으니까 자, 이 자료를 다시 재무 상태표 등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기말 자산이 80, 기말 자본이 60, 그러면 기말 부채는 20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계정식으로도 보고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적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니까 요 밑에다가 일정한 시점을 적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쪽에다가는 기업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여기 1번에 기업명을 적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 단위는 여기 2번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회계 단위는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근데 보고 통화라는 거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 보고 통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 과목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그럼 일단 지문에 깔려 있는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먼저 보시고 쭉 보니까, 자, 2번부터 4번까지는요 부채예요. 나는 계정 과목 분류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실기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푸시고 더 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더 이상 난 풀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왔다. 그러면 그때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론 문제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부채고요. 1번이 자산이에요. 1번이 자산. 자,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의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기초 잔액이 얼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기의 외상으로 매출한 거는 당기 증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걔는 가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당기 증가분은 더해 주시고요. 자,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반품이나 환입이나 뭐 할인이 발생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당기 감소분은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반품, 환입, 할인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 하지만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도 감소가 되니까 감소분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남은 잔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현금 회수액을 이제 찾아보면, 자, 기초 잔액에서 단기에 외상 매출한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은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은 이 등호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단기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으로 대체한 금액.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받으러움으로 바꿨다 이런 말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더하고 300만 원 빼고 1000만 원을 빼주시면 단기 회수한 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하는 게 1300, 빼는 게 1300, 남은 건 500이 되겠네요. 답은 500만 원. 단계 현금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 발생했다. 기말 결산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면 수정 후 당기 순이익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산출을 하지요. 자,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당기 순이익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면 비용 수익을 크게 했다든지 작게 했다든지 비용을 크게 했다든지 작게 했다든지 뭐 이러면 당기 순이익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누락된 사항이 있었대요. 자,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미수분이었다면 원래 계상했다면 어떻게 분계를 해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즉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5만 원만큼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계상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계상을 했다면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계상했다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했겠죠. 자, 즉 무슨 말이냐?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비용을 증가시키면 당기순이익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 미지급액만큼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은 더하고 미지급액, 이자 미지급액은 빼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4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더해줘라. 그러면 지금 현재 50만 원이니까 4만 원 더해주면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누락한 게 자산을 누락한 건지 부채를 누락한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임대료 미수분, 자, 미수는 자산을 누락한 거예요. 자산을 누락하면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더해 주시고, 자, 이자 미지급액, 미지급은 부채죠. 부채를 누락하면 어떻게 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이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54만 원 나올 거예요. 자, 6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단기 순 매입을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기 순 매입액이 없어요. 자, 단기 순 매입액이 없고 총 매입액이 있고 매입 할인이 있으니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총 매입액 빼기 매입 할인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뺐을 때 54만 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55만 원 단기 총 매입액 55만 원을 더하고 매입 할인을 빼세요. 그러면 단기 순 매입액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초상품 재고액을 가산해서 54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54만 원을 빼보시면 부족한 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16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6만 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다.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어요. 업무용 차량 처분과 관련된 거다. 그랬으니까 처분하고 관련된 거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일단 취득 원가 또는 뭐 장부가 정확하게는 장부가를 알아야 되겠죠. 장부가 그리고 처분가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처분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큼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취득가가 2,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 그러면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장부가가 1,1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부가는
1,100만원. 자, 처분가는 1,000만원. 자, 전액 다 외상으로 매각을 했고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장부가는 2,500만원이다. 2,500 아니고 여기가 장부가죠. 1,100만원이고요. 자, 매각 대금은 1,000만원, 처리 계정은 미수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 맞지요? 3번 감가상각 누계 1,400원 이전에 비용 처리되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차량 매각으로 1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1,100만원짜리를 1,000만원 받았으니까 손해봤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장 먼 거 1번. 장부가는 2,500이 아니라 1,100이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전부 다 유형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힌트를 주는 보기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는 지문을 보시고 어떤 걸 묻는 문제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1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오케이, 맞습니다. 2번. 판매 목적의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이 목적이 되겠죠. 틀렸고요. 자, 틀리게 설명한 거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다. 자,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맞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말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즉 재고자산 매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매입 부대 비용들을 말합니다. 매입 부대 비용. 자, 이 매입 부대 비용에는 주로 매입 운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산해 줘야 되겠죠? 매입 보험료 있고요. 가산해 줘야 되겠네요. 자, 매입 하용료 이런 것들은 운임과 같은 성질의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가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또 매입하는 과정 중에 뭐 보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관료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산해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요, 외상대금 조기 상환에 따른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할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해야 되는 항목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진상사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10,000원이다. 자, 기말에 미지급된 보험료 10,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미지급된 보험료는 그냥 기말 재고액인 거예요. 자, 기초 미지급액이 없었대요. 자,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었다. 자, 그리고 단기에 발생되어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40,000원이다. 자, 요 단기 발생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던 보험료 이때 어떻게 분계를 했을까요? 일단 발생됐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겠죠. 40,000원. 네, 요거는 단기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 아마도 차변에 보험료 40,000원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지급된 보험료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차변의 보험료 40,000원 상대 계정은 일단 10,000원만큼 뭐였을까요? 미지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겠죠. 미지급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겠죠. 자, 그럼 나머지 30,000원은요? 나머지 30,000원은 미지급된 게
10,000원이었으니까 얘는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자, 단기에 발생한 게 40,000원인데 그 중에서 10,000원은 미지급했고 나머지 30,000원은 어찌됐건 간에 지급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3번 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금 계정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자, 자본금 계정 차변은요,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그래서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거,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은 언제 감소가 되냐? 자, 일단은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같이 감소를 하겠죠. 자, 또는 뭐 부채가 증가하면 상대 계정은 뭐 자본이 감소하고 이런 거래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현금 500만 원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기중 현금 5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여 여기도 출자하여 출자하면 일단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얘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정리했대요.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인출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감소됐었겠죠. 차변의 인출금 이렇게 분개했던 거를 정리하게 되면 얘를 없애야 되는 거죠. 정리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의 인출금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 계정은 인출금은 자본의 차감이니까 자본금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됐대요. 당기 순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손익이라는 계정에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은 손익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거래는 3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 자, 이연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서 차기로 넘겨주는 걸 말해요. 단기 거였는데 단기에서 차기로 이렇게 넘겨주는 걸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선 땡땡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 땡땡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지워야 되겠죠. 선 땡땡으로 나오는 얘네들 중에서 비용의 이연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비용이라고 써있는 4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거래의 8요소. 자, 거래의 8요소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거래의 8요소를 기억 못 하시면 절대 뭐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분개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차변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자,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도 차변이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그래서 거래 8요소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비용 발생은 차변이고 비용 소멸은 대변. 수익 소멸은 차변이고 수익 발생은 대변. 그래서 거래 10요소 아닌가요? 네, 10요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용의 소별을 우리가 대변의 원리상, 대변의 원리상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소멸을 대변에다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8요소는 이렇게 8가지예요.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이체했으니까 들어왔단 소리예요? 나갔단 소리예요? 경조사 B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되고 보통예금이 출금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대변의 감소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산의 증가는 아니죠. 자, 두 번째, 보통예금을 출자하여, 자,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출자하여 뭐였어요? 자본금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 자, 지금 보기에는 자본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자, 사무실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임차 보증금도요, 자산이고요. 보통 예금도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임차 보증금, 보통 예금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어쨌든 자산밖에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밖에 없겠죠. 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4번까지 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100만원 구매하고, 자, 컴퓨터 100만원, 이거 뭐예요? 이거 비품이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예요. 구매를 했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소리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뜻이죠. 자, 보기에는 부채 증가 거래가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4번. 다음 거래와 관련 있는 개정 과목은 그랬어요. 자, 기말 현재 미국 하이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평가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을 평가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근데 지문에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외상 매출금은 없어요. 그리고 외화를 평가하게 되면 뭔가 외화를 환율을 환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환율을 환산해야 된다. 외화를 환산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매출시는 달러당 1,300원이었는데 평가시는 달러당 1,000원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은 내가 받을 돈인데 지금 올라갔어요? 아니면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인데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 이익이 나올 수는 없겠죠. 받을 돈인데 떨어졌다. 이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손실이라고 써 있는 것만, 그죠? 네, 손실이라고 써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답의 후보는 늘 항상 2개예요. 2개에서 50% 확률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번 외환차손이라는 건 외화로 환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외화로 환전했을 때 나타나는 게 외환차손, 외환차익. 환전했다라는 건 뭐야? 돈을 지금 결제 주고받고 있다. 결제를 주고받고 있다. 돈을 받고 있다. 또는 주고 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외환차손이 되는 거고요. 그냥 외화를 그냥 환산해 봤을 때, 외화를 그냥 환산해 봤을 때는 외화 환산 어쩌고저쩌고 외화 환산 땡땡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은 항상 기말에 합니다. 기말에 자산의 크기, 부채의 크기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 즉 결산이 되겠죠.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자산은 얼마 있는지, 부채는 얼마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재무 보고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는 외화 환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외환이 일어나는 것은 기중 아무 때나 결제를 주고받고 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외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손실인데 환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그래도 나는 어렵다. 그러면 기중에는 돈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가시면 되고 기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길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했을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자, 대여금의 대손 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했대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또 매매 매판 000 법법당 음률에 맞춰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매매 매판 000 법법당 요거 묻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국어에서 시조를 읊듯이 시조를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읊듯이 암기하시면 돼요. 자, 매매 매판 000 법법당. 네,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는 법법당이 아니라 소소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매판 이렇게 했죠. 여기 구분 계산하기 때문에 매매 매판 000 법법당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그 작성 기준에 보면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매 매판 000 법법당입니다. 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했다면 원래는 여기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이 영업비용, 자, 이 숫자를 제가 표시를 해서, 자, 1번 0, 첫 번째 0, 자, 두 번째 0, 그리고 세 번째 이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법차 순이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니까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얘가 4번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커지니까 첫 번째 0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0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증가시켰으니까 얘는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법차수는요. 변함이 없어요. 위에서 빼나 아래서 빼나 법차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되었으나 당기순이익에는 변함이 없다. 역시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죠. 예, 맞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나머지 다 볼까요? 자, 기업의 매출활동 결과인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준다. 자, 매출 총이익은 요건데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3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 처리되었다. 아니죠. 정상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4번 당기순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빼나 아래에서 빼나 당기순이익은 법차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 91의 이론 문제풀이였습니다.